써니힐의 새 앨범 타이틀곡 들어보실래요? 잠깐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6월 19일 기대해주세요. 애청자 여러분, 부자나 권력자가 언론사를 만들고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론사는 부자와 권력자의 소유물일 뿐입니다. 일반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언론사는 바로 협동조합 가입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가입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네,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김영민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코는 좀 많이 좋아졌나요? 예, 어제 솜을 뺐습니다. 예, 양쪽 코에다가 솜을 넣어서 한 이틀 동안, 한 3일 동안 조금 목소리가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예, 수술 투혼, 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푹 쉬어야 되는데. 조합원 모집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김영민 PD가 아침부터 6시부터 어떤 날은 저녁 11시까지, 예. 12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영민 PD가 아파서 들어 눕거나 어디 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방송 중단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국민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요, 조합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제가 몸담고 있는 직장의 어떤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것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대한언론을 세우는 작업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제가 방금 트윗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원세훈 국정원장의 불구속건 이 중요성, 심각성 그리고 문제점 이런 걸 짚어내는 언론이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얼마나 위중한 문제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눈 감고 있을 때 국민TV만은 적극 쟁점화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여러분 조합원 가입을 통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전주 덕진구 우화동에 김진태님이 가입을 해주셨는데 그래요. 예, 계속된 조합원 가입 행렬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방금 또 우리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의 김범준님께서 또 조합원으로 동참해 고맙습니다.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오늘도. 예, 자, 정부가 북한이 수석 대표로 통보한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차관급이라고 규정하고는 이 사람과는 대화 못한다. 그래서 사실상 남북 대화, 6년 만에 남북 대화를 거부했죠. 2007년에 끝이니까 예. 6년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요, 굴종을 강요하는 대화다. 이렇게 비분관계했고,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에 나와서 일방적으로 굴욕을 당하는 대화는 진실성이 없다라고 목청을 높였고요. 심지어 나아가서 북한도 잘못 있고 남한도 잘못이 있다라는 식의 양비로는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라면서 이와 관련한 그 다양한 논평 또 비판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이런 도를 넘는 그런 행태를 정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태도가 과연 합당한지 오늘 한겨레가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요. 예. 박병수 선임 기자의 이면에 실린 그 현장에서 칼럼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남북 대화는 장관급 회담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총리 회담도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다. 14선언 뒤에는 그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가 확대 발전된 남북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도 있었다. 자, 여러 형태의 그런 남북 회담이 있었는데, 예. 다른 회담 다 제쳐두고 굳이 장관급 회담만 격이 있다, 급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의 행태, 정부의 시각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죠. 예. 사실은 북한과 남한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황우혁 새누리당 대표가 그런 말을 했더군요. 예. 남한의 직제와 북한의 직제가 어떤 게 같은 급인지 그걸 한번 조사해보자라고 말이죠. 그래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말이죠.
북한과 남한은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 당 우위 체제 아닙니까? 그렇죠. 김양건 같은 사람도 사실 그 사람이 장관급이고 따라서 이번 대화에 북한 측 수석 대표가 돼야 한다라고 우리가 콕 집어서 이제 지명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 사람은 정부 사람이 아니라 당 사람입니다. 예, 당의 사람이죠. 당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뭐 장관급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우리의 잣대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 북한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 측이 성의를 보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일면 맥락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북한의 어떤 체제와 또 시스템에 대한 그런 이해가 별로 없이 우리의 어떤 목소리, 우리의 어떤 체면만을 앞세운 그런 행태는 아닌지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형편입니다. 정말 예. 격이 중요했다면 정부는 김성애, 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실무 접촉 수석 대표로 나오는 것부터 따져야 맞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입니다. 예. 우리 수석 대표는 통일정책실장 아니었습니까? 조평통은 부장, 부국장, 국장 체제지요. 통일부는 실장, 차장, 실장, 차관, 장관 체제입니다. 국장과 장관은 급이 다른데 부장과 실장의 급은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편셈이 됐어요. 예.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북에 제안했던 것은 장관급 회담, 예. 즉 상급 회담이라는 예. 것을 먼저 못 박은 것이 우리의 그 실책이었다고 봐요. 예. 저는 꼭 굳이 뭐 양비론 이런 걸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 전후 관계는 따져보자 이거죠. 그냥 당국자회담이라든지 예. 이렇게 했으면 그게 뭐 장관급이든 뭐 총리급이든 국장급이든 오히려 다 포함됐을 텐데 예. 처음에 장관급 회담이라고 제안해 놓고는 정작 우리는 차관을 또 보냈단 말입니다. 예. 저쪽의 사정과 관계없이 예. 저쪽에 뭐 계장이 나오든 뭐 대통령이 나오든 예. 우리는 장관급 회담을 제안해서 우리는 장관을 보내야 되는데 예. 저쪽을 감안해서 우리는 차관을 보내버리는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했는 말을 예. 남측이 자기가 지키지 못한 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말입니다. 장관급 회담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6.17 장관을 탁 내보내는 겁니다. 예. 저쪽에는 뭐 김양근이 나오든 뭐 강지영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그래놓고 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킨다. 그리고 북한은 그러나 우리에 맞는 이런 응당한 예우나 배려가 부족했다. 예. 이렇게 딱 한마디 하면은 얼마나 폼납니까? 예. 좀 통 큰 이런 그런 게 보이는데 이것저것 눈치 다 보고 앞뒤 재서 예. 장관급 회담이라고 해서 차관급 회담이라고 하든지 차라리 그러면 예. 그 차관을 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뭔 말을 해도 씨알이 안 먹히는 거죠. 오늘 동아일보, 세계일보를 보게 되면 말이죠. 예. 박근혜 정부 참 잘한다. 원칙 있는 대북 대응. 그게 원칙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아이고 답답한 친구.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굴종적 자세였다라는 그 정부의 평가, 이런 정부의 평가의 어떤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보도인데요. 자, 이 과거 정부 남북 대화는 모두 굴종의 역사라는 이 평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예. 이런 식으로 급 따지고 하면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 재임 안에 회담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자, 예. 그러면은 급 따지고 뭐 자존심 따져서 그냥 개성공단 5년간 뭉그러 잠가서 녹슬 때 임기 마치는 게 현명합니까? 안 그러면 물론 우리가 모든 걸 다 양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예. 때로는 흔히 말하잖아요. 통큰 정치 한번 해봐요. 그런 거 좀. 예. 그거 한다고 어디 뭐 그렇게 존심이 깡그리 무너지나요? 오히려 훨씬 더 대외적으로 뭐 외국의 평가든 국내에서도 야 역시 박근혜가 그래도 또 뭘 크게 본다든지 또 북한도 이거 우리가 사실 버티다가 우리가 하면서 졌네라든지 훨씬 더 양보하는 것이 저는 압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청와대 내에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이 말을 한 사람, 그러니까 과거에 남북 회담을 해온 것처럼 그렇게 상대에게 굴종이나 굴욕을 강요하는 행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한 그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 기조에 언론이 협조해주면 좋겠다 이러면서 양비로는 북한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자, 하여튼 동아일보와 세계일보는 협조를 해주고 있네요 보니까. 예. 저는 북한에 면죄부 주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는데 북측도 배려가 부족했어요. 이렇게 예. 얘기하면 또 양비론이라고 얘기하겠는데 아니 양비가 아니라 양비론을 펴서가 아니라 양쪽이 잘못했으면 양비인 것이죠. 예.
저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물타기식의 양비론이 아니라. 예. 자, 한겨레 인면 보도를 보겠습니다. 예. 전두환 씨의 비자금 관련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검찰 수사 기록. 이걸 한겨레가 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공개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지요. 최근에 한겨레가 클라우드 소싱이라는 방식으로 일반 독자들을 상대로 해서 함께 공개 조사를 벌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은 2004년 전두환 씨의 둘째 아들 전재용 씨의 조세 포탈 사건 수사 기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겨레에다가 예.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냈는데 소송 관계인인 전재용 씨가 서면으로 기록 공개를 원치 않는다 이런 의사를 밝혀왔고 또한 관계인인 그 전두환, 이경로, 홍정여, 장혜석, 조일천 씨도 모두 기록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그런 이유로 수사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소송 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형사소송법상 기록 공개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자, 그 사실은 그런데 실체적 진실, 전두환 씨가 숨겨놓은 재산이 얼마인지, 비자금이 있다면 얼마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비밀의 문이 바로 2004년 73억 수사 기록입니다. 이 수사 기록을 공개를 거부한 것은 검찰이 최근에 전두환 씨의 미납 비자금 추징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태도와 배치된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 아닙니까? 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또 밝힌 바도 있었어요. 예. 검찰이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글쎄요. 이 부분은 대단히 검찰의 태도가 이중적이다 이런 비판이 가능한데 정말 그렇다면은 형사소송법상 소송 관계인이 원치 않으면은 정보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는 거냐? 따져보니까요. 예.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러게요. 제한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은 이것을 얼마든지 오픈할 수 있는 건데 이 소송 관계인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공개를 거부한 셈이 됐습니다. 자, 소송 관계인 아까 김 PD가 소송 관계인으로 이름을 전두환, 이경로, 홍정여, 장혜석, 조일천 이런 예. 사람들을 사건 관계인이라고 했는데요. 예. 이 관계인 전두환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냐? 예. 전두환 비자금 관리인들입니다. 아, 여러분 이런 제가 사람들 그건 몰랐습니다. 예, 지난번 제가 여기 왜 누굽니까 한겨레 고나무 기자 예. 초대해서 얘기 나눴잖아요. 예. 그때 나왔던 2004년 이 이 전재용 씨 네. 이 사건 관련 수사 기록대 그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최동욱 검찰총장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TF팀을 구성해서라도 가시적 성과를 예. 내라 이렇게 예. 검찰이 지시했는데 이거 최 총장 거짓말하고 있군요 보니까. 응? 아니 이런 자료가 있으면 당연히 확 풀어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지. 뭐하러 끌어안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이 이런 범법자들은 보호해줘야 되고 예. 국민의 알 걸리는 뒷전이다. 예. 그게 무슨 검찰이에요? 검찰이 공권력이에요? 그 사권력이지 그러면 그게. 예. 원세훈 건도 보십시오. 뭐 불구속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표창원 교수 이야기로는 예. 이게 구속으로 가야지 결국에는 윗선이 있느냐 이 부분을 규명함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증언 그 원세훈이나 김용판의 증언이 결국에는 그 결정적인 물증이 될 텐데 예. 증거가 될 텐데 아니 이 사람들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게 되면 입 다 짜맞추고 뭐. 과연 할까요? 이 사람들이 그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구속 수사가 타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께 한웅 변호사가 나와서도 그랬죠. 예. 이미 원세훈은 대선 끝나고 바로 직후부터 미국으로 튀려고 하다가 예. 여론 때문에 못 나간 거 아닙니까? 예. 아마 저 같은 사람이 뭐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났으면 당장 집어넣을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그렇게 대외적으로는 그렇죠. 도주 우려가 있다. 도주 우려가 우려도 있다. 있고 증거 인멸 우려도 그러니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좀 공식적인 수사 지휘도 아닙니다. 그렇죠. 압박을 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스스로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혹시 검찰이라는 요새 그런 참 생각을 검찰 우리나라 한국 검찰에 때로는 기대를 걸고 박수를 쳐주려고 두 손을 모으다가도 예. 박수 치는 순간에 보면은 이거 딴판이니 이거 참 누가 그런
주장을 했죠. 야, 한국 검찰 어디 좀 아웃소싱 할 데 없나? 민영화를 한다든지. 한국 검찰을 좀 민영화해서. 그 좋은 민영화 한번 해보지. 진짜. 아니, 이 따로 수사한다면은. 예. 그 검사들 채용되자마자 상급 대우 해줘가면서. 예.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진짜. 민영화 해버리지, 진짜. 앞서서 그 사건 관계인으로 이경로, 홍정여, 장혜석, 조일철 씨를 검역하셨는데 예. 이경로 씨가 보니까 재산은닉 조력자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일철 씨가 전두환 씨의 조카네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홍정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오공녀로 불릴 만큼 이 오공화국의 자금을 관리한다는 뜻으로 붙여진 별명 오공녀, 소공녀가 아니라 오공녀. 야. 특히 50 시절에 전두환 시절에 청와대 경호실에 있던 직원들이 예. 상당수가 여러 명이란 얘기입니다. 예. 그 전두환 비자금 관리를 했더라고요. 예. 이게 경호실 직원들이 전직 대통령 비자금 관리해 주는 곳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청와대 경호실 직원 여러분 들으십시오. 예. 여러분들 그거 하라고 국가가 뽑아서 월급 줍니까? 물론 현재 있는 분들이 아니라 예. 앞서서 50 시절 출신되어 있지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법과 정의란 게 어디 있는지 도대체 이 검찰의 잣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참 착잡합니다. 예. 착잡하고 말고요. 공권력이라는 누구 게 앞에서 대해서 이렇게 법의 이름으로 큰 소리를 쳐왔는지 이 검사님들이 좀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특히 이번에 그 황교안의 이런 수사 간섭, 부당한 수사 간섭에 대해서 검찰 내부가 조용하다는 점이 더 절망됩니다. 왜 이런 거 당하면 에이 더러워하고 사표내는 검사 하나도 없습니까 도대체? 자주 한다는 평검사회의 왜 이런 건 그래, 아니죠? 진짜 참. 아니 자기들의 기득권과 연관된 일들이 발생하면은 그때면 그냥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평검사회의가 수시로 열렸는데 아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일체 아무 이야기도 안 나오고 있으니 겨우 우리나라 검사라는 사람들 수준이 이 정도예요. 이 권력의 개라는 소리를 왜 듣는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참 정말 참 욕이라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 점잖에서 저는 욕은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욕을 한글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예. 한국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예. 자, 이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달해야 될 재원이 매우 부족하다.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각종 과태료나 딱지 이런 게 2배로 다 올랐다면서요. 예. 모임에 갔더니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들어갈 재원이 한 13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강도 높은 세출 조정에 나섰는데, 근데 정작 공공부문에 방치된 이른바 눈먼 자금의 규모가 최소 16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예. 이 16조부터 우선 걷어야 마땅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한국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예.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국가 채권 가운데 기한이 지났는데도 회수되지 않은 연체 채권의 규모가 2011년 10조 4,792억이었는데 이것보다도 1조 가까이 늘어난 11조 3,787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연체 채권의 절반가량은 부과하고도 걷어들이지 못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가 있느냐? 벌금, 과태료, 몰수금 처분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제대로 받아낸다면은 사실은 거기 1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예. 자, 그거 있고 또요. 그 밖에도 각종 이 기금과 공공예산 편성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그래서 방치된 자금도 한 5조 된다고 합니다. 예. 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에 내놓은 보증기금 사업 평가에 따르면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동일한 기업에 중복 보증을 서는 바람에 낭비된 자금이 무려 2조 792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니, 줄여서 약칭으로 기보신보라고 합니다. 예. 업계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요. 진짜 이거 중복 맞아요. 저도 예. 이걸 잠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예. 이거 좀 심해요. 이런 거 누가 좀 제대로 챙겨야 됩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느슨하게 결국 이 운용되는 그런 자금들 이 기금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 자 이런 돈만 탈탈 털어서 모아보면 한 16조 이상 된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거를 받아낸다면은 최소한 납세자의 부담들 그만큼 또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노력이 지금 배제된 채 일방적인 그런 이제 세금 증액 이 구상만 지금 펼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기사는 아니지만 내용은 참 좋은 기사군요. 예, 이런 것 언론에 바로 이런 걸 챙기고 짚어주고 평해주는 것이 저는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일보 기사 참 좋은 기사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한겨레 12면을 보니까 전세금으로 질 좋은 내 집을 국내 첫 주택 협동조합이 떴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대세입니다.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건축 전문가 등 50명이 하우징 쿱을 설립을 했는데 예. 출자금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비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주거 약자들이 주택 공급 주체로 나서는 그런 일대 혁신이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뭐 이거는 이제 주택 협동조합입니다만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TV는 미디어 협동조합이고요. 예. 이미 지역에서 몇 군데 벌써 미디어 협동조합 형태로 신문이 창간됐고 어제 아침에 이슈 인터뷰 시간에서는 경기도 부천에서 예. 또 한 분이 이 협동조합 형태로 신문을 창간하는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고 각계에서 요즘 뭐 분야별로 뭐 꼭 규모가 크지도 않으면서도 예.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뜨는 것이 이게 이제 그야말로 생활 경제 또 예. 경제 민주화 예. 이런 우리 시대의 큰 담론과 맥을 닿아서 그런 것을 이끌어가는 참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예. 이건 뭐 정권 차원을 떠나서 예. 한번 우리 국민적인 차원에서 기대해 볼 만한 사업이라 이런 평을 저는 한마디 붙이고 싶은데요. 하지만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뭡니까? 협동조합이 자발적 동기에서 예.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과 업종에 출연해서 이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결성돼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머리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재선을 염두에 둬서인지 몰라도 차기 시장 임기 만료 시한인 2019년까지 8,000개 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이 정치적 배경이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작년에 연말에 여야 합의로 협동조합법 통과시켜놓고 예. 이게 뭐 박원순 시장이 법 통과시켰나요? 국회에서 저것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요청하는 작년에 특히 뭐 유엔에서 정한 협동조합의 해입니다. 예.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반영해서 이런 걸 한 건데 어떻게 화살이 박원순한테로 가죠 도대체? 그럼 김용태 의원도 작년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예. 예. 아니 우리 미래협동조합도 그러면은 지금 뭐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자발적 동기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도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정치적 목적으로 결성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물론 정치적 목적이 없진 않습니다. 저희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나라의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것도 정치적 목적이라 보면은 목적이겠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집권, 뭐, 이걸 위해 봉사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새누리당이 협동조합을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협동조합이 참 좋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새누리당이 같고요. 경기하면은 협동조합 좋다고 하도 되죠. 예. 역설적으로. 자, 한국일보 신면 기사 제목만 보겠습니다. 현찰로 1년치를 냈는데 요가와 헬스장이 문을 닫았더라. 먹튀네 그야말로. 먹튀. 예. 불황의 여파로 폐업이 들어서 수십만 원 상당의 회원권이 휴지 조각으로 바뀌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예. 자, 서울신문 기사요. 그다음에 10년 기사입니다. 예. 현대기아차가 8,400억, 삼성중공업이 1,000억, 론스타가 1,000억. 예, 그때 말하자면은 대기업 총수들이 기부 약속을 했던 것들입니다. 저도 기억나는데 어찌 됐어요 그래? 예, 아직도 출연 예정 상태라고 합니다. 돈이 없대요?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내? 여론 잠재우기로 이제 출연 약속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근데 뭐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게 뭐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한 10조 정도 출연해야 되겠네요. 자, 한 20조 하겠습니다. 아, 그럴래? 아니, 말이야. 누가 뭐 대나도 하고 나중에 뭐 어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낸다 그러면 되지 뭐. 글쎄 말입니다. 우리 한 10조씩 합시다. 내일 그럼 당장. 예, 전문가가 그래서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예.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참. 자, 호흡은 다 잡고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조간불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PD와 함께 했습니다.